이번 시간은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두 번째 파일로 학습 활동과 문제풀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이게 몇 쪽이냐? 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정리 나왔어요. 설명문이죠. 설명문이라는 것은 정보 전달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며 설명문의 구조는 처음, 중간, 마지막이다. 이와 비교해야 할 것이 논설문이다. 논설문은 이야기 구조 방식이 글 전개 방식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논설문은 글의 목적이 설득입니다. 설득입니다. 그런데 설명문도 설득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죠. 이 글에서는 뭘 설득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대에 우리는 일자리가 감소하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뭐 해야 된다. 사회적 차원에서 뭐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과적이죠. 인과적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로봇 시대에는 인간의 일을 로봇이 대처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 일자리 감소 문제에 봉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 설명문이니까 당연히 로봇 시대가 무엇인지 제1기의 기계시대, 제2기 기계시대, 그 다음에 로봇 시대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대조적 설명 방식도 나오죠.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과 비관적인 입장을 대조적으로 설명했고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에게는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이 사람은 전문가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는 직업이 필요하다. 직업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에 이를 수 있다고 인용을 통해서 필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예요? 로봇 시대에 나타난 일자리 감소와 그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처음, 중간, 마지막 이거는 아까 강조했기 때문에 지나갈게요. 그러면 로봇 시대의 산업의 변화는 제1기 기계시대와 제2기의 기계시대로 나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1기 기계시대는 로봇이 인간의 단순 노동을 대체하는 게 제1기 기계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2의 기계시대는 3차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지식 기반 산업을 로봇이 대체한다. 이것을 필자는 제2의 기계시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기 기계시대에 해당하는 지식 기반 산업은 뭐냐? 이런 게 될 수 있죠.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업무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 그래서 기자가 로봇이 대신에 기자의 일을 그러면 퀘이크봇, 의사, 약사의 일을 기계가 대신에 그러면 의약품 안심 서비스, 또 택배기사 일은 드론이 대신하고요. 군인의 일은 군사 로봇이 대신하고요. 소방대원, 구조대원의 일은 재난구조 로봇이 대신합니다. 이런 것을 제2의 기계시대에 나타나는 지식기반 산업, 3차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은 지식기반 산업,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을 말하고요. 그러면 1차 산업은 뭐예요? 그냥 자연을 이용한 산업, 농업, 이런 걸 말하고 2차 산업은 단순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거. 그래서 대량 생산. 그래서 자연을 이용한 것을 토대로 무엇인가 가공해서 만들어 이것을 우리는 2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3차 산업은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하죠. 그래서 이 로봇 시대는 여기 예전에 이 제1기 기계시대는 물론이고 제2기 기계시대에서 보이는 이 3차 산업까지 모두가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일자리가 감소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이렇게 부족해졌는데 그에 대한 전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낙관적 전망은 뭐예요? 줄어든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대체하면 된다. 일자리 총량 유지를 하면 된다. 라고 했고, 부정적, 비관적, 비판적 입장은 사람은 경제적 가치,
즉 물질적 가치로만은 행복해질 수 없다.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만족감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필자는 이 부정적 전망에 더 힘을 쏟고 있죠. 그리고 제1기 기계시대는 단순 노동을 로봇이 대체하는 거였는데 그것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제1기 기계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1차, 2차 산업은 제1기 기계시대. 그 다음에 제2기 기계시대는 로봇시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대신하는 것인데 이것은 21세기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컴퓨터와 기술 발달로 인해서 등장했다. 그런데 4차 산업도 예비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말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위험하다라고 필자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숙련 노동자, 즉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굉장히 비관적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단순한 노무나 단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미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였으나 미래 사회 앞으로는 일자리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한 거죠.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로봇 시대의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새로운 과업과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건 개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세 수술에 수술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유연성과 평생 학습자로서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덕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글쓴이 가 제시한 대안은 개인적 차원으로 국한돼 있죠. 그렇죠? 그건 뭐냐? 적극적으로 기술을 수용하고 유연성과 덕성을 갖춘 인간이 되어라. 이건 구직자의 입장, 즉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대안의 제시가 좀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제 3번부터 여기는 풀어보시는데 단순한 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3번 여러분이 채워보시고요. 4번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로봇 시대에 대한 두 가지 전망, 낙관적 전망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해서 생산성이 높아져, 즉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사회 전체에 부가 증대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정부가 재분배하면 개인은 일은 적게 하고 소비나 여가를 늘리게 되는, 즉 물질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인 삶에 중점을 두고 낙관적 전망을 한 것이고, 비관적 전망을 한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 가치에 주목해서 일자리가 유지되더라도 행복하지 않다, 기본소득이 유지되더라도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적정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필자 글쓴이는 비관적 전망에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자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7번, 8번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는 비슷한 문제고요. 8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의 필요성, 일자리 감소와 관련하여 자신의 관점을 정리해보자. 여기서 자신의 관점은 뭐냐면 필자의 의견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 일은 필요하다. 왜? 자아실현과 만족감이 행복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제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로봇 시대에 로봇이 창출한 고부가가치를 정부가 재분배하면 일자리는 없더라도 경제적 수준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죠. 그 시간을 다른 일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할애하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왜? 일자리 총량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뭐죠? 정부가 재분배를 하고 그러면 개인은 그것을 누리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일자리 감소는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똑같은 답안이 나올 거예요. 로봇이 창출한 고부가가치를 재분배를 통해서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남는 시간을 자신이 더 좋아하는 일에 할애하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자리 감소는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자아실현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적 가치로만은 행복을 이룰 수 없고 정신적 가치는 일자리로 인한 성취감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일자리가 감소하면 그것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면 되겠죠. 9번도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요. 위에서 정리한 자신의 관점에서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해보자. 그러면 글쓴이의 관점은 뭐라고 그래요? 일자리 총량을 유지하면 된다고가 아니고 글쓴이의 관점은 일을 통해서 행복에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비판하자면 뭐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굳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일을 통해서만 행복에 도달하는 것만은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 있고요. 또 글쓴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개인적 차원에 주목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다라고 대답하면 또 될 거예요. 이와 비슷한 문제를 밑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자, 10번은 위에서 한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적어 보시고요. 11번을 봅시다. 자, 글쓴이의 생각을 대신할 방안을 찾아보재요. 글쓴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구직자의 관점에서 직업을 구할 준비를 하고 역량을 강화하라고 했죠.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죠. 나는 그보다는 구직자들이 줄어든 일자리를 서로 나누어 소득이 다소 줄더라도 모두가 이를 통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에서 단계적으로 로봇을 도입하도록 규제하는 거죠. 정부가. 두 번째는 로봇과 노동자의 구성 비율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보기에서처럼 일자리 감소 외에 로봇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더 찾아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눠보자. 그러면 로봇 시대에 일자리 감소 외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지 한번 볼까요? 약한 인공지능이 진화한 형태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독립성이 없는 것은 약한 인공지능이죠. 그것과 달리 강한 인공지능은 독립성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독립성이 있는 존재로 가정된다.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이런 강한 인공지능이다. 호킹, 머스크 게이츠는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걱정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기한 로봇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예요? 바로 인공지능이 진화해서 자신의 의도와 독립성을 지닌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하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로봇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죠.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강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하면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이끄니까요. 그것을 중단하거나 개발을 멈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 14번 볼게요. 로봇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해보자. 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은 한 번쯤 봐두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로봇 시대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로봇이 육아나 교육을 담당하면 인간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인간다움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고 혹은 가치관이 개입되는 영역에는 로봇 사용을 금지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 강의를 모두 마칠 텐데요.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은 그래갈래가 설명문이기 때문에 설득을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설득적이고 인과적이다, 예시적이다, 대조적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글의 구조는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이어지는데 처음에는 로봇 시대의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중간에서는 이런 사례들,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을 대체한 사례, 퀘이크봇이나 의약품 안심 서비스 등이 나왔고요. 이에 대한 전망에 두 가지 나왔어요.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 대해서 낙관하는 전망은 사회적 차원에서 일자리 총량을 유지하고 또 높은 부가가치를 재분배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비관적인 입장이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만은 없다. 적절한 일자리가 있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해결책은 개인적 차원에 주목하였는데요. 개인적 차원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식을 전환해야 돼. 그래서 언제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평생 직장이라는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 학습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덕성을 지닌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 가 나올 거고 내용 전개 방식 뭐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예시를 들었다, 대조를 보여준다, 설명이 인과적이다. 그다음에 또 대조적이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 글쓴이 해결 방식, 글쓴이에 대한은 좀 문제가 있다. 왜? 개인적인 해결 방안에 주목하였는데 이 개인적인 해결 방안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이 노력하더라도 이 발달하는 이 로봇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고 또 다른 해결 방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선지를 통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